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원장님 혹시 넷플릭스 최근에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넷플릭스를 뭐 이렇게 계속 볼 시간은 사실은 없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더 글로리 그거는 직접 본 게 아니라 요약한 거 1회부터 몇 회까지 그걸로 한번 봤어요. 저도 이걸 봤는데 정록색약? 이게 어떤 건지 정확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안 그래도 그걸 이제 보면서 저건 의학적으로 조금 잘못된 건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없이 이제 직업병이 나오잖아요. 도재준으로부터 이제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니까 좀 무섭다. 도재준과 박연진 사이에 생긴 실제 딸, 하도영의 딸이 아니고 그 딸이 생명이 이제 아빠한테서 유전되는 걸로 설정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아빠에서 딸로 유전되는 건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불가능해요. 섹스 리세시브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유전되는 양상이 성염색체, 열성 우전이 있는데 생명이나 색약 같은 색각 이상은 X 크로모점의 이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근데 X 크로모점이 여자 같은 경우는 XX로 돼 있고 남자는 XY로 돼 있잖아요. 그건 알죠? 그래서 열성 유전이 되는 질환은 남자만이 발현이 돼요. 여자 같은 경우는 X 크로모점이 두 개가 있어서 하나가 이상이 있고 하나가 이상 없으면 발현이 안 되고 그냥 보인자가 되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네, 근데 듣고 보니까 완전 몰입이 깨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면 몰입이 깨지니까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좀 준비해왔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보시면서 색약에 관한 게 도중에 잘못된 거를 한번 짚어주시면. 네네네. 근데 재준아, 넌 모르잖아. 알록달록한 세상. 색약이라는 건 색깔을 구분을 못하는 게 아니라 구분은 하는데 정상인들만큼 그렇게 뚜렷하게 구별을 못한다는 색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눈에 콘셀이라고 주체세포가 있는데 세 가지의 색을 구별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청색, 녹색, 황색 이 세 가지를 구별을 하고 그 세 가지의 비율이 얼마 정도 섞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색상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색상을 구별하는 주체세포 중에 적색 주체가 약간 약하거나 손상이 있으면 적색약 혹은 적색맹이고 녹색이 약하면 녹색약이고 황색이 약하면 황색약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색약인 경우에는 색깔을 정상인들보다는 뚜렷하게 구별을 못하지만 그래도 색깔을 구별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가을에 뭐 단풍을 보거나 이럴 때 그 정상인들이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뭔가가 조금 오묘한 색깔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저거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색약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장면. 그렇지, 이제 오른쪽처럼 녹색 약이가 녹색맹이 있으면 노란색 가깝게 보인다. 그럴 수는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 색깔이 구별이 우리처럼 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실제로 색깔이 뚜렷하게 구별은 안 되더라도 색깔의 순서가 있을 거예요. 원칙이 있어서. 그래서 그 위치로 구별을 하거나 그래서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제가 뭐 신호등을 한 번만 건너본 건 아닐 텐데 도재준이 있으니까 갑자기 색깔 구별을 못해서 못 건넌다. 저거는 좀 지나친 설정이 아닐까.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건데 실제로 색깔 구별은 조금 덜하긴 하지만 다른 동기들로 인해서 아마 구별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색약이 있는 사람들은 시력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시력은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흑백은 구별을 해요. 아까 망막세포 중에 추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색깔을 구별하는 세포이고 밝기와 어둡기를 구별하는 간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흑백의 그런 글자들을 보는 것들은 그게 이제 구별하는 거니까 색깔을 구별 못해도 시력 자체가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색상만 잘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네. 자기가 색약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그렇게 보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그 세상이 이상한 세상인지 아니면 정상인지를 본인이 스스로 알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는데 친구하고 뭐 청색, 적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친구는 굉장히 색깔을 구별을 잘하는데 나는 그 색깔이 비슷해 보인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됐을 때 그때서야 이제 병원에 와서 이제 검사를 해보고 알게 될 수도 있겠죠. 옛날에 이제 일본의 의사 이시하라는 사람이 색깔이 이제 구별이 잘 안 되는 색깔들을 섞어가지고 글자나 이런 것들을 써서 그걸 이제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테스트를 하는 이시하라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하면 색깔 이상이 없는 사람들은 다 글자를 읽어내죠. 다 못 읽는 사람들은 생명인 거고
다 못 읽지 않고 일부만 못 읽는 사람들은 색약인데 몇 개를 읽느냐에 따라서 색약의 정도를 또 표현하죠. 또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색각의 구별 능력을 그 테스트하는 또 백큐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색깔이 아주 연속적으로 있는데 조금씩 변해가는 색깔의 순서대로 나열을 하도록 만들거든요. 근데 그건 정상인도 저도 해봤는데 조금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 아주 경미한 색약도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희가 구별하는 거죠. 궁금한 거 까먹고 안 여쭤봤는데 드라마에 보면은 이렇게 렌즈에 빨간색 점 있는 걸 끼고 다니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있는 그런 건가요? 과거에는 저희가 색각 이상이 있으면 굉장히 제한이 많았다면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내가 실제로 스스로 구별을 못 하더라도 보조 장치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색감을 조금 더 진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안경도 나오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상으로 컴퓨터 상에서도 그런 것들을 보정을 좀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색각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그 특정 뭐 시각적인 장애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해요. 더 글로리라는 요새 막 핫한 드라마, 저도 이제 그 요약본을 보기는 했는데 이제 의학적으로 보자면 옳지 않은 그런 백그라운드가 들어가 있어서 지적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뭐 그게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앞으로 만약에 넷플릭스에서 영상 찍을 때 원장님한테 고증 요청하면 해주실 건가요? 요청하는 걸 제가 거절할 이유는 없죠. 안과적인 거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도움 드리겠습니다.